서울의 신장서 이석기 석방을 외쳤습니다. 근데 이를 두고 좀 논란이 되고 있는 모양인데요. 바로 김민지 기자, 이틀 전 그제 있었던 일인가요? 그렇습니다. 지난 토요일 오후에 바로 광화문 광장에서 대규모 시위가 열렸는데요. 그 내용이 바로 내란 음모 등의 혐의로 수감 중인 이석기 전 통진당 의원의 석방을 요구하는 집회였습니다. 이석기 전 의원의 석방을 요구한 대규모 집회에 집회 측 추산 2만 명 정도가 참석했다고 하는데요. 어쨌든 이석기 전 의원의 과거 목소리가 준비되어 있습니다. 보시고 이야기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도둑놈들아! 저 사건! 내 음모는 조작이다! 이는 사상의 자유를 보장하는 헌법 정신을 무시하는 초법적 발상입니다. 전쟁을 반대하고 평화를 이야기하는 것이 정부이라면 전쟁을 부추기는 것은 무엇입니까? 네, 이석기 전 의원의 석방을 요구하는 집회가 서울 도심서 그제 이틀 전에 2만여 명이 참석한 가운데 열렸다는 것이죠. 광화문 광장에서. 그래서 이제 서울의 심장이라는 표현을 썼습니다. 그런데 이 집회가 논란이 되고 있는 이유는 바로 이 부분 때문입니다. 자, 서울시 광화문 광장을 책임지고 있는 박원순 서울시장. 지난 5월이었습니다. 2달 전이었네요. 이렇게 얘기한 바 있습니다. 그 목소리 듣고 오시죠. 지금 서울시의 조례에 따르면 광화문에서는 기본적으로 정치적인 목적의 행사나 그런 텐트를 치는 것은 불법입니다. 그래서 그런 경우에는 그야말로 불법 증거이기 때문에 그 행정 대집행을 해서 철거하는 수밖에 없습니다. 자, 그러니까 서울시의 입장은 광화문 광장은 시민 모두의 것이기 때문에 정치색을 띤 행사에 대해선 일절 불허하겠다, 허가해 줄 수 없다. 이런 게 이제 서울시의 입장이자 방침입니다. 그런데 그제 이석기 석방 집회에서 울려 퍼진 목소리들, 이상규 민중당 상임대표는 이석기를 석방하지 못한 문재인 정권 뼈저리게 후회하게 만들어야 한다. 김명환 민노총 위원장, 이석기가 말하는 양심과 정의, 평화를 위해 걷겠다. 이런 목소리가 나왔고요. 그제 집회에서는 이석기의 옥중서신도 공개가 됐다고 하는데요. 이석기의 옥중서신 공개 낭독이 됐군요. 내란 음모 조작 사건은 민중과 진보 정치가 결합하는 걸 방해한 모략 기자, 분단 체제가 나온 괴물이라는 표현을 썼네요. 공정한 재판을 받았다면 무죄였을 것이다. 자, 박원순 서울시장은 정치 행사는 불허하겠다고 얘기했는데, 근데 이러한 목소리들이 나온 걸 보면 엄연히 정치 행사로 보여질 수밖에 없지 않을까요? 김 변호사님 어떻습니까? 이제 서울시 조례에 따르면 광화문 광장 사용은 이 정치 행사나 이런 어떤 집회 시위는 못하도록 되어 있고요. 네. 문화재 형식으로는 가능한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사실 엄격하게 따지면 저런 어떤 정치적 집회 자체가 조금 허용되지가 않는데 조금 이제 이 부분이 왜 허용됐는지는 좀 검토가 필요한 부분이라고 생각이 들고요. 예. 서울시에서는 제대로 그 행사의 성격이나 이런 것들을 보지 못했다라고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금 일시적인 집회와 우리공화당의 상시적인 어떤 정치 목적의 텐트를 치는 행위와는 좀 구분이 되는 것 같습니다. 예. 지금 이제 이석기 의원, 전 의원 석방을 이야기하면서 이런 어떤 집회 시위를 하는 것뿐만 아니라 과거에도 광화문 광장에서는 정말 많은 집회 시위가 있었습니다. 이게 단순하게 진보적인 어떤 성격의 집회뿐만 아니라 태극기 집회나 이런 어떤 집회들도 광화문 광장에서 있었습니다. 이것은 결국에는 광장이라고 하는 것의 이 본질상 이 사람들이 어떤 의사 표명을 위해서 정치적 어떤 목적이나 이런 것들을 이야기하기 위해서 충분하게 사용될 수 있어야 된다라는 그런 부분이 하나 있었고요. 네. 또 그다음에 문화재 형식을 빌어가지고 정치적 또 표현을 하는 어떤 그런 것들, 혼합적인 어떤 성격이 있었기 때문에 진보 보수 상관없이 변형적으로 허용해준 측면이 있었고 이번에 지금 서울시에서 단호하게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은 우리공화당에서 사실은 어떻게 보면 이게 어떤 시민사회 단체나 이익단체 이런 것들이 아니라 이 공당, 의원이 2명이나 있는 정당이 광화문 광장, 그것도 많은 시민들이 다니는 그러한 어떤 통로에 이 천막을 상시적으로 설치한 행동을 금지하겠다라고 하는 것이기 때문에 조금 또 이것을 구분해서 좀 볼 필요도 저는 있다고 생각이 듭니다. 정현이? 그러니까 결국은 지금 서울시가 정말 몰랐을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제가 이제 서울시 부시장으로 있을 때에 보통 그 서울 경찰청하고 업무 협조 때문에
시장 비서실이나 행정국으로 2명에서 3명의 경찰이 파견 나갑니다. 아, 서울시로. 그래서 당연히 시민들에게 불편을 주는 어떤 행사가 있으면 그 내용이 어떤 내용인지 확인을 합니다. 그래서 서울시가 몰라서 허가를 했다라는 말이 정말 설득력이 있는지 제가 좀 의문스럽고 예. 두 번째로 말씀드리는 것은 이전에도 문화재 형태로 해가지고 5월 18일 날 노무현 문화재를 허가해서 사실상 정치 행사를 했어요. 네. 그런데 유독 다른 정당과 관련해서는 안 된다고 또 불허를 했단 말이에요. 그리고 천막 문제만 해도 그래요. 서울시에 지금 그 공화당의 천막 말고도요. 아하. 예를 들면 광화문 공원이라든지 청운동 일대에 잠기 점거하는 그런 천막 많습니다. 특히 광화문 공원에 있는 천막들은 민노총에서 오랫동안 한 거예요. 그러면 저는 기본적으로 시민의 공간들을 정당이든 어떤 단체든지 간에 그것을 점거하는 거 안 된다고 생각하는 사람입니다. 그러면 서울시가 일관되게 앞으로 모든 그런 점거 행위에 대해서 대집행하겠다. 아하. 이렇게 얘기를 하시든지 그렇지 않고 뭔가 자신들하고 가까운 것들은 방치하고 있다가 또 이런 문제가 계속 발생을 하고 또 문화재여서 잘 몰랐다고 얘기했다가 또 어떤 집회는 안 된다고 얘기했다가 그렇게 하지 마시라는 거예요. 원칙을 갖고 일관되게 행정 집행을 하면 이런 불필요한 논란이 없다는 거예요. 알겠습니다. 김 변호사. 근데 이게 모든 것을 똑같이 대우하는 것이 원칙은 아닌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개별적인 어떤 집회의 성격이나 이런 어떤 집회에서 이야기하고자 하는 내용 그리고 질서 유지를 갖췄는지 시민들에게 얼마나 불편을 주는지 이러한 것들을 종합적으로 평가를 해서 하나하나 개별 단체의 어떤 집회 시의 성격을 판단하는 게 이 서울시의 재량권 영역 내에 있다라고 생각이 들고요. 네. 과거 저희 한번 광화문 광장을 생각해 보면 탄핵 이후에 문재인 대통령이 당선된 이후에 2017년, 18년 내내 거의 광화문 광장에서 태극기 집회가 있었습니다. 도로 한 2개, 3개 차선, 많게는 더 넓은 차선을 이렇게 조명해가지고 사실상 여기 방송국 오는데 스튜디오에 오는데 여러 불편함이 있었습니다. 예. 그래서 사실 이게 서울시가 태극기 뭐 보수라서 안 된다라고 이렇게 했다기보다는 지금 이 우리 공화당이라고 하는 이 텐트 자체가 너무나 상시적으로 하고 있고 또 설치된 곳에 시민들과 설치된 곳에서 여러 가지 충돌을 일으키고 있고 예. 또 그다음에 사진 한 장 여러분들 많이 보셨을 겁니다. 그 안에서 마치 거기 식당인 것 마냥 뭐 음식이나 이런 것들 다 들어와서 먹고 이런 모습들 사실은 거기가 굉장히 많은 사람들이 운집하는 곳인데 부탄가스라든가 이런 것들이 위험한 물건이 들어가는 것 자체가 예. 서울시가 당연히 이걸 보고 있다는 게 말이 안 되지 않습니까? 그래서 저는 이게 진보 보수의 문제가 아니라 집회의 성격, 텐트의 성격 이런 것들을 보고 알겠습니다. 판단을 한 것이고 예. 그게 많은 시민들이 공감하고 이게 불편을 주고 있다라고 한다면 이 서울시의 판단을 좀 존중해야 되지 않나라는 생각이 듭니다. 알겠습니다. 네, 예. 지금 금방 말씀하셨던 대로 이것은 진보 보수의 문제가 아니에요. 문제는 자유민주주의라는 대한민국이 지향하는 헌법에 부합하는가 그 문제입니다. 헌법에 부합하는 왜냐하면 거니까. 이 토요일 날에 이석기 석방대회에서 주최 측이 뭘 주장을 했냐면 이석기 전 의원이 구속된 것은 이거는 그러니까 국정농단이다. 예. MB와 박근혜 정권 때 수사를 받고 재판을 받은 건 탄압을 받았다는 거예요. 그런데 왜 그러면은 구속이 됐고 통합진보당이 해산이 됐습니까? 자유민주주의에 부합하지 않는 행동을 했기 때문이라는 거죠. 네. 이거는 보수도 아니고 진보도 아니고요. 제가 진보 진영에 정말 간곡히 부탁드리고 싶은 것. 제가 현재 민주당을 한 15년 정도 출입을 했어요. 네, 가장 위험한 것. 네. 진보와 종북이 혼용되면요. 진보에 정말 큰 위기가 닥칩니다. 아하, 네. 네. 이 점을 헷갈려서는 절대 안 되는 거예요. 네, 네. 그리고 이 이석기 전 의원 구속 같은 경우에 조건부 석방된 김명환 민노총 위원장은 토요일 날에 지체된 정의는 정의가 아니다라고 하면서 석방을 요구를 했거든요. 지체된 정의는 정의가 아니기 때문에 구속되고 사법의 판결도 받은 거죠. 예. 어떻게 이런 사람을 국회에 그냥 놔둘 수가 있겠습니까? 예, 알겠습니다. 자유민주주의 체제라든지 대한민국을 부정하는 사람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서울시에서 집회를 허용한 것 자체가 큰 문제라는 겁니다. 이거는 보수 진보의 문제가 아니에요. 자유민주주의에 대한 문제입니다. 그러니까 이 좀 설명을 드려야 될 것 같아서요. 그러니까 서울시는 그제 이제 이석기 석방 집회가 이제 정치 행사인지를 모르고 허가해줬다는 거 아니겠습니까? 문화 행사인 줄 알고. 그러니까 왜냐하면 저 단체들이 그제 그 집회를 신청할 때는 뭐 인권 평화에 관한 토크 콘서트, 뭐 가수 안치환 씨 등이 공연한다 이런 식으로 서울시에 신청을 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서울시는 그것만 봐서는 문화재니까 오케이 해도 좋다 그렇게 이제
해줬다는 건데, 근데 김민지 기자, 네. 아까 잠깐 정 의원님이 말씀을 주셨습니다만 경찰의 집회를 또 이 단체들이 신청을 했는데 거기는 또 좀 노골적으로 분명히 뭐 자기네들 뜻을 밝혔다면서요. 네, 집회를 하게 되면 사전에 신고를 하게 되어 있잖아요. 경찰에 신고한 그 제목을 보면 석방대회라는 명시가 되어 있다고 합니다. 또한 서울시가 뭐 몰랐다고는 하지만 뭐 조금만 신경 써도 좀 알 수 있었던 이유는 지난 5월부터 이 단체가 인터넷이나 소셜미디어에 해당 행사를 홍보해 왔기 때문에 여기에서 일어날 어떤 그 행사 내용이 석방대회라는 어떤 그런 내용이 포함되어 있을 거라는 것은 조금만 신경 써도 좀 알 수 있었던 것 아니냐, 이런 지적이 나오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경찰 쪽에 이제 집회가 신고됐을 때는 뭐 이석기 석방과 관련된 그런 집회다라는 것들을 경찰 쪽에는 이제 집회 신고를 명확히 했다는 거죠. 경찰 관계자가 뭐 좀 이런 얘기를 했더군요. 서울시가 지금 김민지 기자 설명을 들어보니까 뭐 서울시 경찰 관계자도 이렇게 얘기했답니다. 서울시가 조금 관심을 가지고 체크했다면 얼마든지 알 수 있었던 부분이다. 정치 행사를 막으려는 의지 자체가 서울시가 좀 있었는지 의문이 든다. 아까 우리 정 의원님 말씀의 연장선상의 얘기인 것 같아요. 예, 그래서 이런 좀 논란이 불거지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아까 뭐 김남국 변호사도 말씀을 주셨고 했는데. 이제 이 광화문 광장 얘기가 나올 때마다 계속 요즘에 좀 얘기가 나오는 부분은 우리 공화당이 지금 광화문 광장에 계속 천막을 뭐 쳤다 뺐다가 뭐 게릴라 작전 뭐 떴다방 전략 뭐 이런 것 때문에 좀 시끄럽잖아요. 김민지 기자, 우리 공화당이 광화문 광장에 또다시 그젠가요? 또 광화문 광장에 천막 또 쳤습니까? 그렇습니다. 토요일 오후 7시쯤이었는데요. 뭐 집회를 이어가던 도중 광화문 광장 세종대왕상 있는 인근에 천막을 저녁에 3개동을 쳤군요. 재설치했습니다. 그러니까 지난 16일에 오전 5시에 서울시가 행정 대집행을 하기 직전에 바로 자진 철거를 했었잖아요. 그 이후에 또다시 광화문 광장 세종대왕상 근처에 이렇게 천막 재설치에 나선 겁니다. 네. 자, 이 시각. 그러면 어느 위치에 지금 저 저녁 영상이어서 잘 좀 가늠이 안 되실 것 같아서요. 지금 저희 사옥에 설치된 카메라로 보고 계십니다. 광화문 광장. 그러니까 세종대왕상 바로 옆에 쳤군요. 김민지 기자 4개동이라고요? 3개동입니다. 3개동입니까? 네. 예, 3개동을 쳤다는 거죠. 그동안에는 보면 이 광화문 광장이 이제 굉장히 길잖아요. 근데 이 광화문 광장에 저희 이제 채널A 사업 기준으로 보면 그 앞에 부분이 이순신 장군 동상이 있죠. 그리고 저쪽 이제 북쪽으로 올라가면 저 세종대왕상이 있는데요. 그동안에는 우리 공화당이 이순신 장군 동상 그 주변에 이렇게 천막을 뭐 쳤다가 뭐 철거했다 그랬는데 이번에는 좀 더 광화문 광장의 북쪽으로 진입을 했네요. 세종대왕상 옆에 파란색 천막 3개동을 또 그제 저녁에 기습적으로 설치했습니다. 자, 우리 공화당의 공동대표 중에 한 사람이죠. 홍문종 대표. 오늘 이런 목소리를 냈다고 하네요. 잠깐 듣고 오실까요? 우리 공화당의 애국 텐트가 박원순의 대권 프로젝트의 걸림돌이고 장애가 되고 있다고 생각하는 것입니다. 우리 우파 시민들의 광장인 광화문 광장을 촛불 쿠데타에 성역하는 데 방해가 되었기 때문에 그렇게 부수고 짓밟고 애국 시민들의 피를 흘리게 하는 것입니다. 우리 공화당은 막을 것입니다. 절대 그런 일이 일어나지 않도록 하겠습니다. 서울시 공화국의 황제로 군림하는 오만과 독재자인 박원순을 반드시 저지할 것입니다. 우리가 애국 텐트를 설치하고 비로소 사수하는 이유가 여기에 있고. 자, 홍문종 공동대표, 이제 뭐 박원순 서울시장을 겨냥하는 듯한 목소리도 냈고요. 근데 조 부장 어쨌든 서울시, 박원순 서울시장이나 서울시 입장에서는 굉장히 지금 좀 같은 굉장히 좀 곤혹스러운 입장이 놓인 것 같아요. 그렇죠. 네.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박원순 서울시장의 지금까지의 행정 대집행이라든지 이런 걸 보면 그 공화당에만 어떻게 보면 엄격하거든요. 어허. 그렇기 때문에 공화당에서는 반발하는 거예요. 예. 저는 공화당의 행위를 두둔하지도 않고 옹호하고 싶은 생각 옹호하고 없다. 싶은 생각은 전혀 예. 없어요. 예. 그리고 광화문 광장은 서울 시민의 것인데 누가 우리 공화당의 저런 대형 천막이라든지 저런 거에 동조를 하겠습니까? 그런데 문제는요. 법 집행의 기준은 하나여야 된다는 거예요. 예. 어떤 데는 고무줄처럼 쭉 늘렸다가 어떤 데는 엄격하게 하고 그러면 그거는 잣대라고 할 수가 없는 겁니다. 예. 그렇기 때문에 박원순 서울시장이 어떤 광화문 광장의 집회 허용 문제부터 또 이 천막을 치는 것부터 모두 다 동일한 잣대를 들이대야만 모두가 공정하다.
정말 타당성 있다. 예. 이렇게 평가를 한다는 겁니다. 알겠습니다. 그리고 우리 공화당이 보면은 제가 뭐 공화당 천막 얘기하면서 뭐 게릴라 작전을 펴고 있다, 떡다방 전략을 쓰고 있다, 뭐 이런 말씀을 드렸는데요. 그도 그럴 것이 뭐 공화당이 천막을 기습 설치하고 뭐 쳤다가 걷었다는 게 여러 차례 되는데요. 그냥 며칠 최근 일만 딱 보자고요. 그래도 느낌이 오십니다. 떡다방 전략의 서울시 골치인데요. 지난 16일 그때 이제 그 광화문 광장에 우리 공화당이 천막을 설치를 하고 있었던 상황이었죠. 그래서 서울시 직원과 용역 직원들이 함께 행정 대집행을 이제 집행을 하려고 했습니다. 강제로 이제 다 걷어내는 거죠. 행정 대집행을 딱 하려고 준비를 다 했는데 우리 공화당이 그 행정 대집행 직전에 자진 철거했습니다. 자, 19일. 그래서 이 광화문 광장에서 뺀 이 우리 공화당 천막이요. 광화문 광장 요 인근에 그 광장은 아니고 저희 요 채널A 또 사업 여기 가까운 곳에 있는데요. 이 광장에서 나와서 어쨌든 광장 인근에 또 우리 공화당 천막을 설치했어요. 그랬다가 또 자진 철거했습니다. 또 그러니까 그제 저희가 지금 얘기를 나눈 대로 급기야 또 광화문 광장으로 다시 돌아가서 저녁에 세종대왕상 바로 옆에 또 기습 설치한 거죠. 야, 이게 어떻습니까? 김 변호사님 정말 뭐 떡다방 전략인 것 같아요. 쳤다 뺐다. 이게 완전히 국가의 공권력을 유린하고 있는 거죠. 저런 것들을 용납해서는 저는 안 된다고 생각이 드는데요. 뭐 우리 공화당이 주장하는 어떤 정치적 결사의 자유라든가 이야기하고자 하는 것들 충분하게 이야기할 수 있다고 생각이 듭니다. 예. 그러나 뭐 보수뿐만 아니라 진보 다 가릴 것 없이 많은 국민들이 이야기하는 것이 그런 어떤 정치적인 주장을 하기 위해서는 법과 법의 어떤 테두리 안에서 이야기를 해야 되는데 지금은 저것은 타협하는 모습도 아니고 국가의 어떤 공권력, 대집행 이런 것들을 요리조리 빠져나가면서 이런 어떤 불법 행위를 계속해서 자행하고 있기 때문에 저것은 더 이상 이 공당으로서의 기능을 하고 있지 못하다라고 그렇게 생각이 되고요. 일시적으로 우리 공화당이 무엇인가 주목받고 굉장히 승리하는 듯한 느낌을 받을 수 있을지는 모르겠습니다. 그러나 그것은 내부적인 어떤 평가일 뿐이고 결국 국민들에게는 외면받아서 궁극적으로 본인들이 달성하고자 하는 그 목적을 달성하지 못할 것으로 생각이 되고 서울시는 오히려 여기에 대해서 좀 더 단호하게 행정대집행이 아니라 다른 방법을 강구하는 게 전 중요하다 보입니다. 네, 오늘 이용표 서울지방경찰청장이 오전에 기자간담회를 가졌습니다. 그래서 이 우리 공화당에 대한 행정대집행에서 경찰이 적극적으로 서울시를 보호하겠다. 이렇게 밝혔습니다. 적극적으로 서울시를 보호하겠다. 네, 정말 잘한 거죠. 엄정한 법 집행이 이루어져야 됩니다. 그런데 이용표 서울지방경찰청장이라든지 경찰의 태도에 대해서도 아마 반감을 갖는 분들 분명히 있을 겁니다. 왜 그럴까요? 왜냐하면 법 집행이 역시 공권력 집행 역시 공정하지 않다. 이렇게 생각하시는 분들이 있을 거란 말입니다. 가령 민주노총의 불법 폭력 시위에 대해서 경찰이 단호한 태도를 보인 적이 없어요. 여의도에 국회 담장이 무너지고 경찰의 이가 다 부러지고 했는데도 연행을 하는 것 가지고도 경찰이 눈치를 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지금 공권력이라든지 법 집행에 대해서는요 논란이 큰 거예요. 분명히 기준과 원칙이 하나여야 된다는 말씀을 다시 한번 강조드립니다. 알겠습니다. 자, 우리 공화당 천막 얘기까지 좀 해봤습니다.